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은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더러운 년. 우리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렸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 회사에 취직한 후 독립적인 삶을 꿈꾸며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지은의 휴대폰을 뒤지다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사랑해, 지은아. 오늘 밤 내가 너무 그리워. 그 메시지는 지은의 비밀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연인, 같은 나이 또래의 디자이너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몰래 사귀어 왔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숨겨왔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너 같은 년이 내 딸이라고?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어머니는 울면서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물러났다. 지은은 가방 하나 없이 거리로 쫓겨났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녀는 울면서 걸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민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휴대폰은 아버지가 부숴버렸다. 추위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한 여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괜찮아요. 왜 이렇게 젖고 계세요? 낯선 여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레즈비언이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은 자신도 모른다. 아마도 절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일단 따라오세요. 내 집이 근처예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자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는 수연은 지은을 데려와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혔다. 왜 나를 도와주세요? 나 모르시잖아요.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10년 전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지은은 놀랐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연인을 숨기다 발각되어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 독립해 변호사가 되었고 이제는 LGBT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연의 집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민지에게 어떻게 연락할까? 부모님은 용서할까? 사회의 시선은? 지은은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1학년 때 디자인 동아리에서 만났다. 민지는 밝고 창의적이었고 지은은 그녀의 미소에 끌렸다. 처음에는 친구였다. 하지만 어느 날 캠퍼스 벤치에서 민지가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나 여자를 좋아하나 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키스, 포옹, 함께한 밤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따라왔다. 만약 들키면 어떡해? 민지가 물으면 지은은 그럴 일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다. 수연은 지은에게 임시 직장을 소개해 주었다.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보조로 일하게. 지은은 감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지은을 착한 딸로 키웠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은의 선택은 그 기대를 배신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지은은 생각했다. 수연은 말했다.
가족은 때론 가장 큰 적이 돼. 하지만 내가 강해지면 변화할 수 있어? 며칠 후,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수연의 휴대폰으로. 지은아. 어디야? 걱정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는 바로 달려왔다. 수연의 집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할걸,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아니, 우리 잘못 아냐. 사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대답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 둘, 강해 보이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너 찾으신대. 돌아오라고. 지은은 두려웠다.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릴까? 수연은 조언했다. 직접 대면해봐. 하지만 혼자 가지 마. 내가 동행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이 결정이 그녀의 가족을 영원히 잃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습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왜 왔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제 본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분노로 일어났다. 그런 소리 집어치워. 당장 나가. 수연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잠시 말씀 좀. 수연은 법적 권리와 사회적 변화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저를 사랑하시면 받아주세요. 대화는 격렬해졌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지은은 다시 쫓겨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수연과 민지가 함께였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남았다. 가족을 포기한 게 옳은가? 지은은 수연의 집에서 머무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지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꿈에서 아버지의 분노한 얼굴이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자책했다.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무거웠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여자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수연은 지은에게 LGBT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서 지은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어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됐어. 성소수자라고.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모임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키웠다. 이게 내 미래인가? 영원한 투쟁. 한편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민지의 어머니가 딸의 비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남자친구 안 데려와? 나이도 찼는데. 이민지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바빠서요.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소개팅을 강요해. 어떻게? 지은은 화가 났다. 거절해. 우리 관계를 숨기지 마.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이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처럼 되기 싫다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수연은 지은의 고민을 듣고 조언했다.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강요하면 안 돼.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선택이 민지를 압박하는 건 아닌가? 그날 밤 두 사람은 싸웠다. 너는 왜 나처럼 강하지 못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었다. 나도 노력해. 하지만 쉽지 않아. 싸움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회사에 연락해 내 딸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했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 이미지에 해가 돼. 지은은 변명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상사는 조심해. 문제가 되면 위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수연에게 상담했다. 수연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괴롭힘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고소하다니 그게 옳은가? 민지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소개팅을 갔다. 지은이 알게 되자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갔어.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수연은 중재했다. 둘 다 상처받았어. 대화해봐. 이지은은 노력했다. 미안해. 나도 두려워. 민지는 안아주었다. 우리 포기하지 마. 그러나 더 큰 시련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아빠가 후회해. 돌아와. 지은은 기뻤지만 의심스러웠다. 진심일까? 수연은 함정일 수 있어.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어. 하지만 내가 그리워. 지은은 저 레즈비언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잘 알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이지은은 갈등했다. 돌아갈까? 아니면 자유를 선택할까? 만남 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이 부르는데 이민지는 불안해했다. 가지마. 또 상처받을 거야. 이지은은 한 번 더 시도해봐야 해. 이 결정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돌아오려면 그 여자랑 끊어. 지은은 못해요. 아버지는 그럼 나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이게 끝인가? 수연의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도 화가 났다. 왜 갔어? 나 믿지 않아.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은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나도 내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다. 수연은 지은에게 선택의 순간이야. 무엇이 더 중요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지은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압력이 커졌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 씨, 성소수자래. 조심해.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업무에 지장이 왔다. 상사가 프로젝트에서 배제했다. 이미지가 중요해.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공정한가? 수연은 소송을 제안했다. 차별이야. 싸워봐. 이지은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민지가 격려했다. 너 강하잖아. 지은은 결심했다. 수연의 도움으로 회사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회사는 사과했다. 오해였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는 시작일 뿐. 이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압박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사는 건 전쟁이야. 지은은 공감했다. 매일의 투쟁.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와의 사랑이 버팀목이었다.
민지의 가족 문제가 터졌다. 어머니가 민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지은이랑 사귀는 거야.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이런 불경한 짓, 민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지은은 민지를 데려왔다. 수연의 집에서 셋이 살게 됐다. 민지는 울었다. 나도 이제 집 없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야.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내 탓인가? 수연은 두 사람을 지지했다.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변화할 수 있어. 그녀는 LGBT 단체 활동을 제안했다. 지은과 민지는 참가했다. 시위에서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카메라와 사람들. 하지만 자유를 느꼈다. 이게 나야, 지은은 생각했다. 그러나 시위 후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텔레비전에 나왔어. 창피해. 지은은 자빠. 이게 제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끊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연의 집으로. 민지야, 집으로 와. 그만해. 민지는 못 가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잘못 키웠나? 지은은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우리 잘못 아냐.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라고 소리쳤다. 대치가 길어졌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갔다. 생각해봐. 민지는 흔들렸다. 엄마가 슬퍼해. 지은은 우리도 슬퍼.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더 커졌다. 민지는 가족을 그리워했다. 가끔은 정상적인 삶이 부러워. 지은은 상처받았다. 정상. 우리가 비정상이야. 싸움이 잦아졌다. 수연은 감정 컨트롤이 중요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옳은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한편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보고 싶대. 지은은 충격받았다. 거짓말인가? 수연은 가봐. 하지만 조심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누워 있었다. 지은아. 약해진 목소리. 지은은 울었다. 아빠, 왜? 아버지는 미안해. 내가 이해 못했어. 지은은 지금이라도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노력할게. 하지만 쉽지 않아. 이 만남이 지은을 흔들었다. 가족의 유대가 되살아났다. 민지에게 말했다. 아빠가 변할지도 몰라. 민지는 불안해했다. 그럼 나 어떡해? 지은은 너도 함께. 하지만 민지는 가족이 나를 버렸어. 너는 오해가 쌓였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수연은 지은에게 배신하지 마. 내 감정을 따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밤새. 결국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민지랑 살아요. 받아주시면 와요.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는 화가 났다. 너 가족 쪽이야. 관계가 위태로워졌다. 지은의 삶은 고조되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활동 그만해. 지은은 거절했다. 그럴 수 없어요. 결과는 해고였다. 회사 정책 위반. 지은은 분노했다. 수연과 소송을 준비했다. 이건 차별이야. 언론에 알려졌다.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성소수자로 사는 게 죄인가요? 기사가 나왔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민지는 지은을 걱정했다. 위험해. 하지만 지은은 싸워야 해.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위기 속에서.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이 결혼하자. 남자를 소개했다.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못해. 어머니는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지은의 품으로 왔다. 이제 우리만 있어? 수연은 셋의 삶을 도왔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졌다. 지은과 민지는 독립을 계획했다. 아파트를 구했다. 우리 집이야 기뻤지만 재정적 압력이 왔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 민지도 프리랜서로 일했다. 삶이 안정되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어머니의 전화. 아빠가 위독해. 와봐. 이 지은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미안해,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가족과 마주쳤다. 친척들의 시선. 저 애 때문에 수군거림. 지은은 참았다. 어머니는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장례 후 지은은 변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깨달음을 주었다. 삶은 짧아. 후회하지 마, 민지에게 말했다. 결혼하자. 민지는 놀랐다. 한국에서 지은은 상징적으로 두 사람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수연이 증인.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화해를 청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은이랑 살아요. 어머니는 노력할게. 가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도 연락했다. 집에 와.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어머니는 환영했다. 둘 다 와서 다행이야.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이 여전히 압박했다. 지은은 활동을 계속했다. 시위, 강연. 변화를 위해.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너무 바빠. 민지가 불평했다. 지은은 미안,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수연은 지은에게 너의 여정이야. 후회하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성했다. 선택의 대가. 손실과 어둠. 가족의 일부를 잃었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 사랑을 지켰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이 모든 게 옳았나?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민지와의 동거는 행복했다. 주말에 산책, 영화 보기. 평범한 일상.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돋았다. 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민지 데려와.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기뻤다.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둘 다 예뻐. 어색하지만 노력했다. 지은은 감사했다. 사회의 변화. LGBT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은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수연과 함께.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친구가 배신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 친구들 피해.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친구는 사회가 그래. 지은은 변화시켜야 해. 관계를 끊었다. 고통스러웠다. 민지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아이를 갖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어떻게? 임양을 고려했다. 하지만 한국법이 어렵다. 갈등. 포기할까? 민지는 노력해. 지은은 동의했다. 상담소 방문. 가능해. 희망이 생겼다. 수연은 결혼했다. 파트너와. 지은과 민지가 축하했다. 너희 차례야.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삶의 선순환. 그러나 사회의 반대가 여전했다. 온라인 헤이트. 비정상. 지은은 무시했다. 강해졌다. 모임에서 후배를 도왔다. 나처럼 되지 마. 조언. 식탁. 마지막으로 지은은 일기를 썼다.
내 선택의 대가. 후회. 없어. 하지만 마음속 질문. 이 선택이 정말 옳았는가?